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 넘어간 그날 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 68세입니다. 3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강남에 있는 34평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혼자라는 자유에 적응해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골프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텅 빈 집안에 울리는 정막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사소한 일상도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일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외로움에 약해졌습니다. 그날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소장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많이 외로우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괜찮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인가 싶었죠. 그런데 관리소장이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56세로 전직 모델 출신이라며 소개받았지만 마치 40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170cm의 늘씬한 키에 날렵한 몸매, 우아한 미소까지. 현재는 요가 강사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국 저는 소개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주름 관리를 받고 흰머리도 염색하고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옷도 백화점에서 새로 맞췄죠. 최대한 젊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 그리고 시작된 위험한 관계. 드디어 만남의 날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긴 다리에 날씬한 몸매, 화사한 미소. 전직 모델 출신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5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2년 전 이혼했고 자녀는 없습니다. 현재는 요가 강사로 일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지적이면서도 당당했고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조금 깊어지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저 사실 조건이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첫 번째 조건은 동거였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달 정도는 함께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간을 갖고 선생님 집에서 같이 지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건은 생활비 지원이었습니다. 요가 강사 수입으로는 원하는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동거 기간 동안은 생활비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너무 부담스럽다면 조금만이라도요.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당당함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또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2번 고급 레스토랑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리고 석 달에 1번은 해외여행을 갔으면 해요. 비용은 반반이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고민 끝에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은퇴한 후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1번은 꼭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녀는 아주 또렷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체적인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 남편도 그 문제 때문에 이혼했어요.
저는 이틀에 한 번은 꼭 관계가 필요해요. 어렵다면 저를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는 은은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이끌어 드릴게요. 보약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나이에 이틀에 한 번이라니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매력에 빠져버린 저로서는 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대가, 그리고 시작된 악몽.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녀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밥, 저녁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그리고 주말이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녀는 세련되고 배려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약과 건강보조제에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이고 저도 모르게 거절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은 어떨까요? 그러자 그녀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전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점점 예민해졌고 나중에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도 당신처럼 날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혼했는데 당신도 결국 저를 버릴 거예요?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녀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며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협박.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헤어져요. 대신 위자료로 1억 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무슨 위자료냐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우리 사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도 괜찮아요? 특히 선생님의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가 요구하는 1억을 마련해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연락해 5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거절하자 그녀는 다시 협박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관계,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저는 또다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그녀에게 잃었습니다. 평생 아껴가며 모은 퇴직금,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적금,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던 주식까지 팔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강남에서의 삶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강남의 아파트. 아내와 함께 웃고 울었던 그 공간을 팔아야 했습니다. 더는 그녀의 협박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녀와 마주칠 위험이 없는 성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그리고 또 다른 협박. 이사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성준 씨, 잘 지내시죠? 이사까지 가시다니 너무하네요. 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설마 내가 이사 간 것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녀의 연락은 그날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요가 학원 차리려고 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3천만 원만요. 마지막이에요. 그때 그 이야기 아직 입 다물고 있지만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말할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부터 알릴까요? 그녀의 말투는 달콤하다가도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며 울먹였지만 제가 대꾸하지 않으면 다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나 성준 씨 아드님도 봤어요. 손주들이 그렇게 예쁘더군요. 그 예쁜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녀가 제 가족을 언급하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라도 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문자가 오면 확인하기도 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 밖을 나설 때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그녀가 따라오진 않았을까? 혹시 내 뒤를 밟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 속에 매일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리석게 선택한 만남이었고 제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가족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일을 고백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해 왔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메신저 계정을 새로 만들어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찾아올까봐 집을 멀리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 가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는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너무 늦은 걸지도 몰랐지만 이제라도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성희롱, 협박, 금전 갈취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지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된 전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다. 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 후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접근해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갈취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로움에 약해진 남성들에게 사랑을 가장해 접근하고 은근히 조건을 제시하며 결국은 금전적 이득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몇 차례 이런 사건으로 고소가 들어갔었지만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려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 같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조사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그토록 많은 남성들이 침묵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창피하고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그냥 돈을 주고 조용히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결국 법정에서 마주한 그녀. 몇 개월 후 법정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정에서는 증거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수많은 통화 기록과 문자, 계좌 내역이 그녀의 잘못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녀에게 협박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의 상처였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한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파괴시켰는지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복지관에서 바둑도 두고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디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로움이 무섭다고 무작정 사랑을 선택하지 마세요. 특히 조건을 내세우거나 지나치게 급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하세요. 혼자의 외로움을 달래려다가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만남에서 채워져야 합니다. 가족, 친구, 취미 생활,
봉사활동 그런 것들로 채워 나가세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부디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